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요, 지금 해외에서 제가 평상시 때 교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오늘은 저 바다 건너에서 지금 귀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바다 건너라고 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바다 건너는 유럽이 될 수 있고 오세아니아도 될 수 있고 그냥 미국도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얘기를 보니까 굉장히 지금 미국 사정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이란과 동병상련인 미국의 민주당,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요, 이란, 바로 중동 지역에서 중동의 시아파 중심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누가 1등 중동 패권국이 될 것인가를 좀 경쟁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1979년 말 구 팔레비 왕조를 넘어뜨리고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그 회교도들이 집단적인 소위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을 했죠. 자, 그 전까지 서구보다, 즉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개방적이고 활발하게 자유와 그리고 낭만이 넘쳐났던 이란,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인들이 차도를 써야 되고 몸을 가려야 되고 참으로 여러 가지 그 인권이 속박당하는 아주 처참한 수준으로 지금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들어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국경선에 있는 그 수력 발전소를 방문하러 갔던 이란 전 대통령이 헬리콥터가 추락하면서 사망을 했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을 했고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비교적 서방, 특히 미국과는 대화를 할 가능성을 은연중에 비치고 있어서 무언가 진전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에는 그 지나간 팔레비 왕조 시절에 그 정권에 왕실에 충성을 했었던 정보기관 요원들이 있었고 또 호메이니가 이 회교도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무참히 국민들을 진압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인권을 말살해 온 그간에 대략 한 40여 년의 이 시간 속에서 이란 안에서도 상당히 반국가적이고 반정부적인 세력들이 상당수 지금 포진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먼저 했습니다만 지금 이란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펴는 밥상에 밥술을 잘못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낚시밥을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만한 모든 준비가 지금 끝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틀림없이 곳곳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이란의 핵 개발 시설이라든지 혹은 핵물질 저장 장소 혹은 핵무기로 의심될 만한 저장고를 반드시 이스라엘은 폭격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정유시설에 대한 그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란의 석유를, 이란의 기름을 조심스럽게 몰래 훔쳐가듯이 사가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자, 이란으로부터 중국이 석유 수입이 곤란해질 경우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중국 내부의 산업시설, 국가 물동량, 또 공급망 등등의 경제 구조가 처참하게
붕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불가능해졌을 때 몰락하는 중국 경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들에 의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을 당한다거나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멍청한 문재인이가 지난번 트럼프 정부와 맺었던 가스와 천연가스와 그리고 미국산 쉐일 오일로 생산되는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맺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미국과의 석유 수입 거래를 더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미국으로부터 생산되는 그 막대한 물량의 콩, 옥수수, 밀, 쌀 이런 곡물들, 즉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옥수수, 콩, 밀 등과 같은 이 매우 중요한 곡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 수입선을 확보해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게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에너지 산업과 곡물 산업의 최대 고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 곡물 시장과 미국 에너지 시장의 최고 VVIP가 되어서 우리의 앞날을 지켜내고 방위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란과 미국의 민주당이 동변상련이라는 말을 모두에 드렸을까요? 자, 지금 이란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의 공격,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행될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공습과 공격에 의해서 이란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미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등 소위 문어 몸체로 비교한다면 머리에 해당되는 이 이란과 그 다음에 다리에 해당되는 후티 반군, 하마스, 헤즈볼라 등이 지금 거의 괴멸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을 협공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 지구 지도상에서 삭제해버리려고 했던 것이 이란의 의도였는데, 자, 이번에 되치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겠죠. 어디서 어떻게 날라와서 내 머리를 칠지, 내 등을 때릴지, 내 가슴을 칠지를 모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의 지금 영화와 같은 이런 공작은요, 한번 이후에 발생될 때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이스라엘의 작전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행해왔던 작전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뮌헨 같은 것도 있죠. 1972년 독일 뮌헨 올림픽 선수촌을 급습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그 공작원들, 즉 테러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가 됐고 살해당했고, 그렇게 해서 뮌헨 올림픽은 피로 얼룩진 아주 불미스러운 행사가 되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의 명예로운 전사들은 이들을 전 세계 끝까지 쫓아가서 모두를 제거해버립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겪었던 그 원한을 속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요원들을 제거해서 죽여 없앤 것이죠. 자, 그래서 만들어졌던 영화가 뮌헨이었습니다. 이번에 어쩌면 이 뮌헨과 같은 또 기가 막힌 영화의 소재로 쓰여질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처럼 말로만 떠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군대처럼,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처럼 적을 경멸해야 됩니다. 뭐 단호하게 부셔버립니다. 요즘은 뭐 즉강 끝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요. 자, 대한민국은요, 조선시대도 그랬고 늘 입으로 옹알옹알거립니다. 실제로 행동하라 그러면 행동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비겁한 소위 지식계층들, 비겁하고 졸렬한 대한민국의 정치 그룹들과 마찬가지인 미국의 민주당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민주당 내에 암약하고 있는 공작원들이 있어요. 자, 지금 이란이나 미국의 민주당 내의 리더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 그 일을 도모하고 실천하는 공작원들은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더 위협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 팀이 있죠. 미국 민주당 내에 있어요. 이 해리스 캠페인 팀은요, 이란과 공모한 것이 지금 밝혀졌어요. 이란과 공모한 것이 밝혀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한 암살팀이 최소한도 5개 이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 이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외에 있는 우리 또 다른 우리의 절친들이 보내주는 이야기들인데요. 자, 지금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죽음의 공포에 휘둘리고 그 두려움 속에 부들부들 떨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어떠한 엄혹한 공격을 해올지 지금 소위 말해서 분석조차 대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단히 정신적으로도 크나큰 스트레스,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이제 그 남쪽, 동쪽 옆에 있는 인디아 쪽에다가 지금 평화를 좀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인도의 총리, 인도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죠. 인도의 그 모리 총리한테는 아마 갈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지금 서신이나 얘기가 지금 이미 전달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이란, 회교도 기이한 정권, 시아파의 맹주로서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해왔던 이 이란에게 과연 어떠한 힘과 용기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비겁함과 더러운 생각을 버려버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미국의 상당수의 미국 국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특히 바이든이 무슨 일인지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인 안전조치까지 지원해 주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될까요? 지금 바이든이 치매가 걸려 있습니다만은요, 잠깐 제정신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빨간색 모자를 쓰고 어린이들과 함께 트럼프를 지지한 듯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제 보니까 이 노인네가 한 번씩 제정신이 들어오면 내가 억울하게 쫓겨났다. 내가 그동안 바지사장을 해왔는데 이 지금 괘씸한 놈들이 나를 밀어냈다. 나를 축출해냈다 해서 지금 내심 성질이 많이 나 있어요. 거기다가 11개월 만인가 개최된 그 정부 강요들을 모아놓고 그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조 바이든의 그 부인이죠. 이 질 바이든이 바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주관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진과 내용들이 이미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국민들은요, 대단히 언짢고 화가 나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즉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 트럼프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있다라고 지금 전 세계를 알게끔 만들 것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3차 대전에 준하는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이 전쟁에 깊숙하게 관여하게 되므로 전시행정부 체계가 되어서 선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부를 이끌고 가는 그 방안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를 저격해서, 즉 암살해서 없애버리고 경쟁자를 없애므로 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아나가는 그 계획이 바로 두 가지 옵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 민주당 정부는 중동에서도 한반도에서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3차 대전에 준하는 전쟁을 촉발시키고 추진할 만한 여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미국의 노예 해방을 단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1860년에 대통령이 되었고 또 두 번째 대통령이 1864년도에 되었었죠. 자, 에브라함 링컨은 지금 우리가 사우스다코타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러시모어라고 하는 그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수차례 다녀봤습니다만 거기 갈 때마다 그런 감이 있습니다. 나라를 건국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노예 해방을 이끈 이 에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시어도르 루즈벨트도 있고, 자, 이런 그 미국 건국의 역사 속에서 출연하였던 4명의 결기 있고 훌륭한 업적을 쌓았던 대통령의 모습을, 그분들의 얼굴을 그 산에다가, 그 석산에다 새겨놓음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미국의 건국 정신을 알려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역사상 1860년에 에브라함 링컨이 당선되었던 것만큼이나 금년도 20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되리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지금 이란과 협조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한 이 해리스 선거팀, 또 민주당 내에 있는 내부 암살 공작단 등등, 지금 불법적이고 비법적이고 이런 반헌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으려 하는 이 민주당 내의 내부 조직이나 인사들이 지금 이란과 아주 깊이 내통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진실된 보도는 지금 유럽과 오세아니아와 미국과 남아메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이 정확한 팩트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 언론사들이 뉴욕 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CNN, NBC, ABC, CBS, MSNBC 등등 좌파 성향의 미국의 주류 언론사라고 하는 그들의 보도만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이런 붙여넣기를 하고 있죠.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특파원들이 현장을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좌편향되어 있는 몰지각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사의 지면과 방송 시간을 도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저희 방송에도 댓글을 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똑바로 알고나 떠들어라.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정확한 거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자신의 무식함과 무지함을 굳이 그런 식으로 표현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자, 지금 오늘이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까지는 며칠 남았어요. 17일에다가 한 22일 정도 남았네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요, 암살의 위험은 상존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제거하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시도는 설령 내년 1월 달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여러 가지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저격해서 암살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마치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도 지방 행사나 국내 행사를 할 때 저격당해서 운명을 달리할 위험성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특별경호국 Secret Service SS는 특별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란과 미국의 민주당 얘기를 같이 결합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가짜는 뭐 명모시긴 가는 그런 애가 뭘 뭐 통계 조사를 하고 뭐 여론을 갖다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요. 딴 거 없어요. 그 지저분한 얘기 제 방송에서 할 얘기도 없고, 자, 사람을 부려먹고 활용을 해서 뭔가를 얻어냈으면요, 그 부려먹은 대상자에 대해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돈을 주면 돼요.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면 되는데, 이 우리 우파 자유애국 진영에서는요,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써먹고 버리고, 젊은 애들한테는 열정페이로 해라, 와서 무보수리 일해라, 이따구 개소리는 합니다. 그리고 지들은 뒤돌아서서 온갖 특권을 가지고 헤쳐먹죠. 나눠먹을 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태균 같은 아이들도 이렇게 뭐 언론에 나와서 떠들게 되는데, 자, 오죽 허접하게 처신을 하고 놀았으면 대통령 내외 이름을 올리고 있잖아요. 너 내가 입만 벌리면 다 죽어. 홍준표한테는 내가 입 벌리면은 우리 홍 시장님 크게 다치실 것 같은데 이래가면서 뭐 오세훈이 이런 놈들도 이름이 올라오고, 뭐 이준석이 이런 쓰레기들 이름도 올라오고, 김종인이 이것도 뭐 나이 먹은 쓰레기지. 응? 거기다 뭐 김영선인가 뭐 그 혼자 사는 여잔데 뭐 서울법대 나왔다면서 뭐 5선인가 했다. 또 그것도 법조인이야. 서울대 법조 카르텔 중에 하나겠지. 이런 진짜 거머리 쓰레기만큼도 안 되는 것들을 상대로 해갖고 무슨 여론조사라고 해. 그러면 혜택을 받고 이득을 얻었으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안 떠들지. 어? 싹 닦아먹고 나눠줄 줄 모르는 이런 천박함과 이런 거지근성 때문에 저는 명태균 같은 애들이 바로를 하게 되는 거라고. 똑같아요. 국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작원이 어떤 일을 해왔어. 원래 1,000만 원을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런데 야, 다른 데서 이미 갖고 왔는데 어떡하니? 그러면서 1,000만 원 주기란 것도 100만 원 주고 900만 원은 부정한 공작관이 부패한 국정원 직원이 하고 닦아먹는 거야. 그런 짓을 잘한 놈들일수록 국장을 하고 차장을 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도 차장하고 있는 놈이 그런 놈이라고. 응? 그러니까 이 나라 꼬라지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본받아, 이스라엘에 하고 있는 정치 행태를 본받아, 그거는 현재 이스라엘 수상 베냐민 네타냐후도 이스라엘 최강의 특수부대 샤이렌 메트칼 출신이에요. 학교는 하버드 출신이야. 영어를 미국 사람만큼 잘해.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전을 해본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다음 주제로는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